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해요. 중앙화된 기관이나 국가 권력이 없이도 내 소유와 거래가 지켜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디파이와 반대 개념은 CFI예요. CFI는 Centralized Finance로 중앙 집중식 금융을 얘기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사, 등기소 이런 것처럼 중앙화된 기관이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금융입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암호자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땐 디파이가 없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서 생기는 시세 차익 현금 흐름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땐 그냥 조금씩 모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에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의 방법, 자산 가치 평가하고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디파이를 지원하는 일부 가상세계의 프로토콜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현재는 디파이에 대한 불신도 꽤 많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금융 시스템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의 은행들도 지급불능 사태나 뱅크런, 은행 파산, 이런 다양한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진화해온 것처럼 가상세계의 금융인 디파이도 문제가 생겼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발전할 거예요. 디파이와 CFI가 일어나는 영역은 다릅니다. 반가상세계 금융, 현실과 가상세계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은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핀테크 관련 온라인 금융회사들이에요. 이들은 중간지대에서 활약하지만 사실상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CFI에 속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업비트의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로 암호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가상세계로 내 자산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하는 CFI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통해서 공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건 그냥 CFI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간의 자유를 위해 투자를 한다면 나의 자산을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가상세계로 올려야 하죠. 현실 세계든 가상세계든 모든 금융은 결국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은 약속이고 보통 언제까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거나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상세계에서의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기본 개념부터 몇 가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처럼 가상세계에서의 앱들은 D앱,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세계 나라 안에 세워진 기업 같은 존재들이에요.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은행, 증권사, 거래소, 테마파크, 이 모든 게 다 각각의 D앱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Decentralized Exchange, DEX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를 환전하는 환전소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주로 많은 디파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EX의 반대의 개념은 CEX, 현실세계나 반가상세계의 중앙집중식 거래소죠. 대표적인 예가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예요. 주로 미국 달러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거의 같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T 한 개는 미국 1달러와 가격이 거의 같아요. 달러 자산을 담보로 발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같게 유지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환경이 변화무쌍하다 보니 뭔가 현실 세계에서 익숙한 기준 하나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 DAI 등이 있습니다. 가상세계에는 코인도 있고 토큰도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인은 국가의 법정 화폐격이라면 토큰은 그 국가에 세워진 기업에서 쓰는 화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화가 코인이라면 옛날 싸이월드의 도토리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와 대치동 음마아파트 한 채는 서로 층이나 구조도 다르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르고 그래서 1대1로 바로 교환하기는 어렵죠. 이때 각각의 아파트 소유권이 NFT에 해당해요. 이와 대비되는 대체 가능한 토큰은 1대1로 언제든 교환은 가능하죠. 내가 갖고 있는 싸이월드 도토리 한 개, 친구가 갖고 있는 싸이월드 도토리 한 개는 같은 가치를 갖고 언제든 1대1 교환이 됩니다. 가상세계의 다양한 나라 위에는 계약에 의해서 여러 기업들, D앱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토큰과 NFT를 만들며 탈중앙화 거래소, DEX를 이용해 거래하고 이때 교환에 익숙한 기준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디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현실 세계와 동일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것을 가상세계에서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의 자산인가? 스스로 믿을 수 있냐 이걸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산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산으로 믿을 수 있나요? 여기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블록체인의 원리를 좀 공부해보는 게 필요하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자산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갖는 거. 현실 세계에서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이런 게 해당되죠. 가상세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거위에 투자해서 이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자산 거위를 잘 키워서 시장에 팔아서 황금알과 맞바꾸는 거죠.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가치 있는 자산을 현금과 맞바꾸기 때문에 자산이 사라지는 큰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번 좋은 가격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세 번째 현금 흐름은 거위를 키워서 그 가치가 커진 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면 보증금을 증액하며 현금을 만드는 게 한 예가 되죠. 암호자산도 마찬가지로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현금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를 담보로 달러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상세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증권사에서 증권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다만 레버리지는 현실든 가상세계에서든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우리가 더블숏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항상 잘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디파이 세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서 항상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담보물을 분산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